때로는 가장 평범한 아침이 가장 잔혹한 미스터리로 변합니다. 2006년 1월 24일,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녀는 그날 아침 출근길 이후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차량만이 움직이는 장면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캐시. 그리고 이 사건은 20년 동안 전 세계 수사관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평범한 삶을 살던 24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콘도를 마련할 정도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여기서 콘도는 미국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형 집을 의미하는데 20, 30대 직장인이 첫 집을 사는 경우 주로 콘도를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2003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또래보다 책임감이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안전에 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밤길을 혼자 걸을 때도 주변을 살피며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살던 콘도는 경비원이 있는 게이트 커뮤니티였고 덕분에 제니퍼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에만 의존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웠고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후추 스프레이까지 휴대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2006년 1월 24일 아침, 평소처럼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제니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손에는 일상과 다름없는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 안에는 일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 바닥에 놓인 잠옷, 그리고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헤어 도구들.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사라진 것은 지갑, 차키, 핸드폰, 아이팟 뿐이었습니다. 그 외 일상적인 모든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출근하러 막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1월, 제니퍼는 남자친구 럽과 함께 세인트 크로이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1월 22일 플로리다로 돌아왔고 그날 제니퍼는 자신의 콘도로 먼저 혼자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 럽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즉 각자 본인들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날 역시도 평소처럼 시작되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월 24일 그녀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후의 장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고 커피를 들며 출근 준비를 했고 집 문을 잠그는 소리가 마지막 장면이 되어버린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는 의외의 단서에서 시작됩니다. 제니퍼 캐시의 차량, 2004년식 쉐보레 말리부. 그 차량은 그녀의 콘도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조용한 주차장 한 칸에 마치 원래 그곳에 세워져 있던 것처럼 평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져 있었고 차 안에는 특별한 훼손이나 없어진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그곳에 도착한 순간은 우연히 카메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비추던 CCTV 화면 속에서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차장 울타리의 기둥이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질 역시 흐릿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이 인물을 확실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 사람은 제니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차를 주차한 뒤 아파트 단지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답답한 단서로 남아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영상,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카메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DNA, 지문, 휴대전화 기록, 차량 내부,
어느 한 곳에서도 곧바로 범인을 단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FBI, FDLE까지 동원해 수색을 이어나갔고 전단지를 돌리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부모님은 법적 소송을 통해 사건 기록 16,000페이지와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과 오디오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단서는 가족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 기록은 경찰보다 더 자세하게 사건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FDLE는 기존에 테스트되지 않았던 DNA 증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DNA는 과거 경찰이 테스트하지 않았던 물증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DNA를 비교할 수 있는 유전자 지점이 단 19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6개의 유전자 마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놓쳤을 DNA가 지금은 누군가의 신원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이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니퍼의 차량을 주차한 인물이 찍힌 그 흐릿한 CCTV 영상. 수사팀은 AI 기술을 통해 영상 속 인물의 비형태와 신체 특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아볼 수 없었던 단서가 이제는 새로운 기술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조차 놀랄 정도로 미세하지만 중요한 단서들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AI가 CCTV 속 인물의 기형태를 정확히 추출해낸다면 여러분은 그 인물을 어떻게 식별하고 연결할 것 같습니까? FDLE는 이제 사건을 더 이상 콜드 케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명의 관심 인물을 좁혀왔고 그 수는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즉 수사가 단지 흩어진 단서 수집에서 구체적인 인물 확보와 증거 수집 단계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서를 다시 살펴보면 매 단서가 오랜 추리 끝에 실제 확인 가능성을 가지는 과학적 그리고 법적 단서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좁혀진 관심인물 중 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초기 수사에서 제니퍼와 함께 휴가를 갔었던 남자친구 롭 알렌도 이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두 번의 DNA 검사와 전화통화 기록 등의 알리바이로 인해 그는 용의선상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습니다. 제니퍼 캐시가 사라진 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 지갑, 열쇠, 운전면허증까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함께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근길에 갑자기 사라진 많은 유사한 실종 사건들은 대부분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범죄 통계에서도 여성 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지인이나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제니퍼가 살던 콘도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여러 노동자들이 빈집에 머물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차량을 주차한 인물의 CCTV 영상 속 옷차림 역시 작업복처럼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 중 결정적인 증거로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니퍼 캐시, 그녀의 일상과 동선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바로 범인이 아니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서를 가장 먼저 다시 조사하시겠습니까? AI 분석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단 하나의 의견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중국치였습니다.